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 달리 좀 심상치 않죠. 일단은 지금 낙폭을 좀 커버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 지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뭐 개운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로 넘겨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죠. 뭐 후반 약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은 만등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번 주가 빅위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메타와 IBM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포인트가 미국 선물로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금의 약세가 지금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미국 지수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S&P가 마이너스 0.6% 정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1.15% 정도 좀 강한 약세를 취하고 있는데 적은 흐름이 아니죠. 네, 분명 이게 마이너스 0.5% 내외, 마이너스 3, 4% 내외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미지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 흐름이 큰 변수 없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 정도, 요 정도의 지금 반납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추세 반등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4월에 단기 급락이 나왔죠. 일단은 장기 이평선을 타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5일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 25일이 남았고요. 26일이 미국 증시가 남아있죠. 이때 GDP가 발표되고요. 이때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인텔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주요 테크주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실제로 IBM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미국 증시 영향성이라던가 이런 시장의 절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빅세븐 기업 위주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일단 갭락 이후에 시간의 반응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5일과 26일 일단 GDP 영향이 오늘 미국 증시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시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인텔 등의 기업 발표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간의 반응 역시도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5일선 역시 타면서 나스닥의 반등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 자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의 전일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에 IBM이라던가 이런 메타의 실적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 시간에가 많이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자,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좀 체크를 드렸죠, 최근에.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점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계절 요인을 고려한 추가적인 탄력 역시도 저는 아직도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초반에 상승폭도 나왔죠. 어쨌든 후반에 약세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5일선 역시도 깨지지 않은 흐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 지금 10%가 넘는 변동성을 가볍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3, 4%뭐 그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추세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체크드릴 내용은 뭐냐? 지금 공시를 통해서 한번 HD 현대일렉트릭의 잠정적인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공시 내용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력기기 측면.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외에 전력기기 측면에 지금 방향성이 강해지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이 거의 6할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죠. 60%를 약 차지합니다. 뭐 58.2%라고 하지만 이 전력기기 측면의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200%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 발전기 그리고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이런 전력 설비 측면에 부각이 되면서 전력기기 측면의 사업성이 6할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HDN 엘렉트릭의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가 형성이 되었고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물론 HD 현대 그룹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설비 측면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과거에도 그런 쪽으로 부각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당사는 과거 육상 풍력 터빈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글로벌 풍력 선도기업인 GE 리뉴어블 에너지, GE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GE 리뉴어블 에너지와 전략적 해상 풍력 사업 협력을 계약을 통해서 해상 풍력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저는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입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총선. 이렇게 나눠봐야 되죠. 이번 총선에서 일단은 야당이 승리를 했죠. 민주당의 승리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승리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국민의힘과의 큰 차별화가 에너지 측면에서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여기서도 나뉩니다. 신재생 측면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좀 밀었던 해상풍력 풍력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권, 윤 정권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원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주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세일즈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힘이 많이 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원전에 대한 기조는 아무래도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계에서 세일즈 측면으로 우리나라의 수주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좀 문재인 정권 때 강화가 되었던 해상풍력 측면이 다시 한번 정책적 모멘텀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갑자기 원전을 민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좀 퇴진을 했던 해상풍력, 지금 전력난 우려가 다시 한번 올여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포인트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민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고, AI 데이터 센터 이슈로 하여금 전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부각성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원전으로 바로 밀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 해상풍력 임팩트가 충분히 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일단 바이든이 태양광 측면에 펌핑을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SDN이라던가 이런 대명에너지라던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는 이제 또 미 대선 측면으로 또 넘겨보도록 합니다. 자, 2020년을 떠올리셔야 돼요. 2020년에 바이든이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미 대선을 준비할 때 가장 떠올랐던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어요. 그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 탄소 배출 제로라는 시리즈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이력이 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뭐 2022년 에너지 안보라든가 2023년 8월에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교전이 있었을 때 에너지 안보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때는 단순 이벤트로 봤던 경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에너지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긴 어려웠지만 이제는 단순 에너지 안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들이 겹쳐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메모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 시점은 뭐가 되냐면, 자, 이거를 지우고, 자, 지금 시점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고정적 전력 수요가 확대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연구가 물론 있었죠.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AI가 이런 시장의 수급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실적으로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포인트가 잡혔던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형성되었던 거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인해서 고정적으로 수요가 확보돼야 될 전력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위협이 형성되고 이 부분이 올 여름철부터 전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민생 에너지 요금 부담은 확실히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이 AI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적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대체 에너지가 떠오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측면으로 원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서 여름철 폭염 이점 고려해서 태양광 포인트 당연히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풍력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해상풍력 측면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측면의 사이클, 이런 전력 설비 측면 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HD현대 일렉트릭 과거 육상풍력 터빈 제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GE 리뉴어블 에너지와 함께 전략적 해상풍력 사업을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좀 진출한다라는 요 포인트가 지금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어쨌든 에너지 요금에 대한 이런 경제적 안정화를 바이든 역시도 좀 취해야지 올해 있을 대선에 있어서 그나마 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으로 풍력과 태양광에 힘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AI 데이터 전력 설비 측면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수주를 받을 영향도 물론 크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측면으로 미국 대선과 총선 측면에서 해상 풍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가 있을 환경과 시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 모멘텀이 크게 더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전력 설비 측면, 물론 전력 설비 측면으로 봤을 때 주요 매출 포인트로 6할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자리라고 봤을 때 HD현대일렉트릭 충분히 아직도 시기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기대치가 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지난번에 체크드렸던 것에 의해서 공시의 사업성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고정해드리고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와 정리를 더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